크게. 위조, 이중매매. 이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걸 개관을 좀 해드릴게요. 위조하고 이중매매. 뭐 선사하기 이래도 강의도 했고요. 그래서 빠르게 할 거예요. 빠르게. 근데 이거를 약간 손해배상 개념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A 소유 부동산을 위조해서 B가 등기를 한 거죠. 그 상태에서 B가 C에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C한테 등기까지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일단 똑같고요. 자, 이거는 아마 웬만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웬만해서는 이제 A가 찾아오겠죠? 위조한 등기가 무효고요. 그거를 얘가 아무리 선의 무과실로 철석같이 믿고 사도 무효입니다. 이유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 등기들은 곧 말소가 될 것 같고요. 왠지 A는 B와 C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피고 2명 귀찮다. C를 상대로 진명소위 등을 구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위조 사건의 포인트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 위조 사건에서 주인공은 C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믿고 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도저히 내가 취득할 수 없는 토지를 지가 등기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C가 주인공이 돼서 이제 말소를 당하게 됐을 때 특히 이제 A로부터 각종 말소 소송을 당해가지고 A가 아마 웬만하면 다 이기겠죠. 그러면 내가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4가지 권리를 외우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데일리 테스트 문제인데 데일리 테스트 있으신 분들은 버려도 돼요. 집에 데일리 테스트에 그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내일 좀 낼 수도 있고요. 제가 뭐 보충 문제로 드릴 수도 있는데 종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아니고 왜 없어? 118페이지에 보면은 을이 갑소유 부동산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이걸 전혀 모르는 또 혹은 알 수 없는 병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5천을 받고 또 등기를 맞춰줬는데 그 값이 요놈들 말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잡아야 되겠죠. 이 승소 확정 시점이 중요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등기가 말소된 시점이 중요할 것인지 이들의 등기는 결국 이 소송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이제 열받은 C와 그죠? 책임져야 될 B가 될 텐데 이 부동산의 시가가 이런 식으로 변동될 때 병이 을에게 결국은 C가 B에게 제 그림에서는 추구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목차 남기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쭉 볼까요? 해설을 119쪽에 보면 병의 을에 대한 권리는 담보 책임, 이행불능, 그 다음에 사기 취소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개관을 좀 해드릴게요. 1, 2번하고 3, 4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2번은 내가 체결한 계약을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소위 계약상 책임인데요. 계약 이행 책임하고 조금 다르죠. 계약 이행 책임 그대로 이행하라는 거고 그럼 이행이 안 돼요 지금 이게. 그죠? 이미 이행을 받았는데 잘못된 거고 계약을 이행을 하라고는 못하는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의 효과 매매 계약의 효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책임이 최총의 채무 불이행이고 체각의 담보 책임인 겁니다. 보시면 체각을 먼저 썼습니다. 매매 담보 책임이 강론이기 때문에 먼저 쓰는 게 원칙인데 이 순서를 바꾼다고 감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기 취소는 우리가 민총만 배운 세대라면은 딱 그 시점이라면은 이거 사기 취소요. 그러니까 뭐 이 자식이 속였잖아요, 지 것처럼. 사기 취소요. 이러고 끝내고 싶지만 우리는 기록형까지 공부했고 결국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야 되겠죠. 사기로 취소하는 건 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취소를 하고 취소를 통해서 형성된 질서가 뭡니까? 이제 계약이 날아갔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게 소송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속여서 이렇게 내 돈을 빼갔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쟁점도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훑어볼게요. 타인권리 매매 담보 책임에서는 자 이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담보 책임하고 이행불능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뭐냐? 좀 웃기죠. 타인권리 매매는 애초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A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원시적 타인 소유, 원시적 불능,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결국은 나에게 이행해주지 못했다. 네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타인권리 담보 책임과 결국은 타인권리를 못 넘겨준 후발적 불능으로의 이행불능은 경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는 원시적이고 하나는 후발적이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경합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가 중요하죠. 이거는 큰 의미에서
양대 책임인 계약의 양대 책임인 최총의 채무불이행과 최각의 담보 책임이 과연 경합할 수 있는가? 다른 건 모르겠고 타인권리 매매랑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 즉 570과 580에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타인권리 담보 책임에서 이행불능을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예시가 위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좀 문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시적으로 타인 거를 파는 것 자체가 타인권리 매매지만 그 이후에도 사회통념상 취득해서 넘긴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승소가 확정된 이 시점이 불능 시점이 됩니다. 이게 참 사람 가지고 노는 게 이행불능으로 설명하면 아니 체결을 해놓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소송 들어왔는데 뭐 불안 이러다가 얘가 승소가 확정됐다는 거는 얘들이 패소가 확정된 거죠. 그럼 이제 얘한테 말하겠죠. 당신 졌지? 당신이 말소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됐다는 건 이 등기들이 곧 말소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당신이 이 매매계약상에 나에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사회통념상 확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승소 확정 시점이 불능 시점이 됩니다. 근데 그건 설명하기가 쉬운데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물론 담보 책임도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행불능도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어느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전부배상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한테 익숙한 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은 불능 당시 시가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우리 교과서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교과서에 그 어디입니까? 18페이지인가요? 예, 18페이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4번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시가의 기준 시기에 관해서 이행불능은 불능 당시라는 거죠. 이 판례가 별표 2개고요. 지금 사실 저는 이 판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매도인 및 매수인의 등기 말소 의무가 원소유자의 말소 소송에서 확정이 됐다면 이제 매도인의 지금 B를 말하는 거죠. 을을 말하는 거죠. 이행불능으로 인한 C에 대한 병에 대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패소 확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이 판례는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행불능은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하나와 특히 이런 구조에서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를 불능 시점으로 본다는 걸 여러분이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